12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두 조교님들의 시간이죠. 이츠 조교 타임입니다. 전창배 이사장님이 윤리 측면에서 대안 제시해 주셨다면 당장 시급한 해결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줘야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백지원 조교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지난 9월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AI위원회를 발족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을 하는데요. 네. 교육부에서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한라인을 구축했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본회의 통과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은요. 네.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이제 의결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또는 구입 또는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규정을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편집 그리고 이제 배포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또 이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또 강화를 했고요. 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직도 처벌이 약간은 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지적들은 있죠. 맞아요. 법안만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조교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어디 한 군 조직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처가 공조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매체를 통한 범죄라는 점에서 방심위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텔레그램 범죄 톡방 현황들을 보면 이제 조선족이나 이런 중국 외국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 경찰 측에서도 피해자 특정 같은 부분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방심위는 합성물 유포 차단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단체방을 삭제하는 삭제 의뢰를 하고 있는데 또 경찰은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유포 전에 그 단체방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없애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도 맞는 것 같고,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심위에서 그러니까 그 상시 좀 모니터링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텔레그램방 같은 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이제 그런 딥페이크 성범죄물들이 이제 올라와 있으면 캡처해서 그걸 이제 경찰 수사기관에 바로 이송을 하거나 그런 공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급 또 경찰청, 각급 지방 경찰청에서도 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좀 인력이나 또 이런 좀 부서를 좀 따로 설치해서 상시 대응 체계를 좀 갖추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에서 거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텔레그램이 좀 개인 보안에 조금 더 좀 강화된 그런 이제 SNS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개인 정보나 이런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유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안이 좀 지켜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래 해도 나는 괜찮겠지, 난줄 모르겠지, 추적 어렵겠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쓰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텔레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우선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텔레그램 왜 깔았어?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안타깝게도 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서 좀 대응 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이제 방심위가 지난 8월에 보면은 이제 모니터단 인력을 확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고작 12명의 충원에 또 그쳤던 부분들도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추적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무엇보다 사실 이 주체적 권한이 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그를 비롯한 어떤 이 성착취물에 대한 심의, 그리고 이걸 삭제하고 또는 이제 차단 요청의 주체는 여전히 지금 방심위에 좀 많은 권한들이 쏠려 있는데, 이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음란물 심의하고 이제 성범죄 심의를 좀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얼마나 더 성적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지와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실 그렇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와 영상이 배포되는 것에 대한 범죄 행위가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걸 좀 전문성을 방심위가 더 갖추던지 아니면 보다 좀 전문적인 수사 기관으로 넘기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3년 전에 보면은 법무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의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신설을 권고를 해서 신고를 먼저 이제 접하는 경찰 일선에서 이거를 좀 삭제하고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야만 이제 좀 선제적 조치도 그렇고 또 수사의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조적 관계로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방심위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주체적 성격이 좀 잘못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 건수만 전달받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지역 인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교육 일선에서는 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이제 피해자 스스로가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체적 권한에 대한 그 혼선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